뭐 저희는 테니스장도 있고 뭐 학교에 당구장, 뭐 노래방 뭐 하고 이제 탁구장 시설들 뭐 풋살장에서 시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미션을 주고 가서 뭐 사진을 찍어 오세요. 그래서 뭐 가서 뭘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진짜 산을 가는 게 아니라 좀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해도 그 안에 네, 그 안에서 신입생들 대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저희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인원이 한 반에 네, 러닝맨 같은 거는 네, 큰 학교 구석구석에 있는 뭐 벽이나 물건들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애들한테 나눠줘요.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온나, 예, 아니면 그냥 똑같이 사진을 찍어 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전체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런닝맨 식으로 좀 게임 형식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예, 그렇게 했었어요. 이거 저도, 예, 맨날 오리엔티어링처럼 그런 식으로. 네, 학생들이 육상 하자고 하면 사실 막 힘들고 귀찮아 하니까 이제 좀 흥미를 이제 유발시키기 어려웠는데 확실히 S보드를 이용하니까 뭐 훨씬 수월했고, 예, 그리고 레이저건은 확실히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뭐 그냥 가기만 하면 별 재미가 없을 텐데 거기서 좀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배드민턴 채 이런 거를 배턴으로 주면은 헤헤 하면서 막 엄청 막 미친 듯이 좋아해요. 파 같은 거 주면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뭐 할 건지. 뛰다가 사라지면 어떡해. 아니면 몇 개 모둠이 나와. 몇 개 모둠이 나오면 아까 선생님 뭐 이런 거 약간의 게임을 넣어서 패턴을 선정할 수 있게. 맞아, 그렇게 해요. 오늘 뭐 할 건지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물건을 띵 놔둬요, 3개를. 그 다음에 둘 팀하면 저희 3팀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둘씩 이제 이어달리기 할 건 말 안 하고 자 골라봐 이러면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데 이제 뭐 아령이고 뭐 이거 고르면 그러면서 이거 누가 골랐어? 하면서 네가 골랐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재밌어 해요 좀. 근데 이제 오는데 그 납득이 안 되면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이 그 여학생들이 거꾸로 오르기를 한다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아이들이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학부모님한테 전화도 왔어요. 왜 우리 애들 이런 걸 시키냐?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8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이 기능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목표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거꾸로 오르기를 거의 한 90%까지 올라갈 정도로 여학생들도 잘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성공한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설명을 할 때 애들이 성공이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조금씩 올라가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여학생들이 A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저 만족하게 수업을 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말이 많아가지고. 저희 조에서 구성한 수업은 결합하기 통해서 플라잉 디스크랑 발야구, 그래서 이름은 플라이볼으로 만들었고요. 경기 진행 방법은 3아웃, 그리고 경기장은 그냥 발야구랑 동일하고 공격자, 수비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홈베이스에서 그냥 일렬로 뒤로 서서 대기하고 수비자들은 경기장 내부에 들어가서 수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공격할 때는 플라잉 디스크를 멀리 날리면 공격이 시작이 되고 공격자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5m, 10m, 15m, 20m 부채꼴로 라바콘이 이렇게 놓아져 있고 그 라바콘을 몇 개 들고 오는지 개수에 따라서 점수로 인정되고 수비 인원들은 수비를 하기 위해서 플라잉 디스크를 수비자 홈베이스까지 들어와야지 수비를 성공하는 겁니다. 공격자 베이스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서 추가적인 사항은 거리마다 점수를 다르게 1점, 2점, 3점, 4점 추가로 부여하고, 그리고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나눠서 해당 구역을 거쳐서 수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적인 사항을 적어서 수업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네. 저희 G조는 이제
세 개 이제 의견을 내주셨는데, 첫 번째 의견은 이제 배구 수업할 때 이제 바운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했던 게 정말 흥미롭고 이제 성공 경험이 늘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 하나 주셨고, 두 번째, 탁구를 이제 스테이션별로 이제 윤정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 진행하셨던 걸 보고, 공간이 이게 애들을 다양하게 이게 다양한 기술을 이제 연습시킬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고, 세 번째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학교 전체를 활용한 플라잉 디스크 골프, 그리고 꼭 이제 배구라고 하면은 뭐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이런 세 단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스파이크부터 먼저 배워서 학생들의 성공 경험을 키워서 이제 흥미를 갖게 해서 나머지 규칙을 알려주고 기술 알려줘서 나중엔 정식 게임까지 가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 또 그 외에 다른 고민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큰 학교에는 학교 수업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업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잘 안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학생 인원이 부족해서 정식 게임을 잘 못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업을 하면 될까를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는 첫 번째로 이제 미니 오리엔티어링, 그리고 학교 주변 공간 활용, 그리고 제가 위에 적어놓은 학교 전체를 활용한 보물찾기 등 이제 학교 전체 공간, 안 된다면 옆에 학교 옆에 있는 산이나 이런 공원을 활용한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최대한 움직이게끔, 뭐 보물을 숨겨놔서 보물을 찾기 하는 동안 움직이게끔 하고, 그리고 위성 사진이나 뭐 나침반을 주고 이제 학생들이 미션을 수행하게끔 하면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끼리 그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서 인원이 부족할 때는 이제 뭐 실제성이 좀 가미된 스킬 챌린지, 그리고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스테판 커리가 이제 농구를 활용한 그런 챌린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그나마 조금 실제성 있는 이제 연습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어 봤고, 옆에 배구는 그냥 얘기하다가 이제 바운드 배구를 할 때 학생들이 흥미를 먼저 갖게 하려면 애들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수업할 때 언더핸드 토스나 오버핸드 토스부터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스파이크를 먼저 가르치고 나서 애들이 그 때리는 성공 경험을 느끼게 한 후에 이제 토스를 나중에 후에 가르쳐도 충분히 애들이 그럴 때 오히려 더 흥미를 갖고 배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들이 이제 실력 향상, 애들이 가끔 보면 배구에 정말 미쳐 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배구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런 변형 게임의 규칙이 아니라 정식 경기 규칙을 적용해서 이제 그래서 즉 상황에 따라서 애들의 수준을 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그래서 뭐 이제 수업 공간이 부족할 때는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계절 혹은 월별에 따른 뭐 혹은 수업 내용에 따른 공간을 의논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칸막이를 뭐 이렇게 보유할 여유가 되면 칸막이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도 괜찮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 그 경기도의 그 조정현 선생님 거기 책에서 봤는데, 이제 플랜카드나 현수막을 길게 만들어서 이제 좋은 문구를 활용해서 그 플랜카드 그거 하나 제작해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서도 인원이 부족할 때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챌린지 리그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공간 활용, 용기구 활용, 모든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수석 교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수업을 해나갈 때 새로운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수업은 저희 준비 운동을 할 때 학생들이 그냥 청소년 체조만 하면은 그 지루하고 잘 안 하기 때문에 본 운동과 관련된 준비 운동을 개인 또는 모둠별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준비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톰과 제리 게임, 그 다음에 청소년 체조와 댄스,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청소년 체조와 댄스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청소년 체조 10가지 동작을 다 알려주고 그 동작을 다 집어넣어서 K-팝 노래에 맞춰서 댄스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창의적인 수업이었고, 마지막으로 톰과 제리 게임은 4명이서 이렇게
수건 돌리기처럼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4명씩 딱 지어서 달리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4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끝에 앉으면은 반대 사람이 도망을 가고, 이쪽 끝에 앉으면은 이쪽 반대 사람이 도망을 가고 해서 그 톰과 제리처럼 서로 잡으로 다니는 그런 게임을 창의적인 수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2조는 선생님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수업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성장을 평가를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팝스 건강 체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나는 원래 체력이 좋아, 원래 체력이 나빠, 이런 식으로 본인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년 초에 팝스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장을 평가에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수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패스 게임을 축구, 농구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활용을 하는데, 농구를 예를 들면은 패스를 무작정 뺏는 게 아니라, 또 그 무작정 이거를 패스를 돌리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10번을 성공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게임에 활용을 해서 점수를 운영을 하면 아이들이 전체 다 움직일 수 있고 공간 활용 능력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플라잉 디스크 얼티미트 게임을 보통 이게 뉴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응용할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얼티미트 게임을 핸드볼에 고안을 하셔가지고 핸드볼 공을 활용한 얼티미트 게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핸드볼에서 공간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티미트 게임을 활용해서 공간 활용 능력 그리고 학생들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높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4번은 수업에서 학생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지면 밑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준이 모두 섞여 있는 게임이 인용이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를 찾아가서 나중에는 그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낮은 대로, 높은 학생 높은 대로 박빙의 경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에게 단계를 보여줌을 통해서 내가 저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넘어서면 되겠구나라는 동기유발도 할 수 있게끔 게임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플볼이라고 그 공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게임인데요. 공을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그 위험하지 않고, 즉 야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고 여학생들도 공을 쉽게 던질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종목의 운동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 2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는 창작 무용하고 또 다른 데서 넘어오면 이제 농구, 그리고 뭐 건대, 오종하고 몇 가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창작 같은 경우에는 남자 고등학교가 조금 수업하기가 약간은 조금 힘들었고, 근데 여기 이제 창작 무용 쪽에 음악을 활용해서 체육 수업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접목을 하게 되면 애들이 다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까지는 우리 조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 다른 데서 농구 같은 경우에 패스 게임, 그냥 이제 잘 하기 전에 패스 게임 해가지고 거기 진행이 잘 되면은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건대 오종의 육상 같은 경우는 육상 하기 싫어하니까 S보드를 활용해가지고 체육 수업 진행을, 그랬더니 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진행이 되고. 저희는 일단 소규모 학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가 나온 종목이 다트여서, 요즘에는 다트를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꼽으면 바로 점수가 뜨고 그 게임에 대해서 애들이 확인이 바로 되니까 더욱더 즐거워하고 작은 인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옆에 조에 가서 듣고 오신 거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뭐 라바콘을 세워서 애들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발야구처럼 하는데 플라잉 디스크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니까 소규모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변형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육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다른 조에서 오신 분이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희끼리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끼리 얘기를 해보니까 뭐 이어달리기를 할 때 바톤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재밌는 거, 뭐 팔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조금 힘들어 할 수 있는 육상 종목을 조금의 재미 요소를 섞으면서 수업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얘기해 보았습니다.